일단 안내를 해드릴 사항은 2018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년도 그 전형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년도 전형 결과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올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대 정시 모집 비율이 6대 4였는데요. 올해부터 7대 3으로 이렇게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른기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원 외로만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정원 내로 이렇게 신설을 해서 수시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과 저소득층, 정시에서는 만학도 전형을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시에서 이제 정원 내 고른기의 입학 전형에서 이제 다 모집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 정시로 이렇게 2월이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는 정시에서도 이렇게 정원 내 공개 입학 전형 인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인 학생 전형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면 꼭 한국사를 꼭 응시를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올해는 한국사도 응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경인교대 수시 모집에 합격할 자신이 100% 있다. 그러면 수능을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인교대 입학 전형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학생부 교과라든지 논술, 실기 위주 전형은 없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는 단일 전공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라는 단일 전공으로 운영이 되고요. 근데 뒤쪽에 보면 뭐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의 입학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총 400명을 선발하고 고른기 입학 전형으로 63명을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에서 463명을 선발하는데요. 아마 교대 중에서는 최고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었는데요. 평균 5.65대 1 정도였고요. 아마 이 수시 경쟁률은 올해는 조금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저희가 수시 모집에 대한 이제 모집 인원이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경쟁률은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전형 일정인데요. 이 전형 일정 중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할 게 저희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과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서는 원서 접수가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좀 입력할 수 있는 여유 기한을 주는데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꼭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인데요. 저희가 고른기 입학 전형은 11월 25일이고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12월 2일입니다. 이 면접 일정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아마도 이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인교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타 교대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 일정이 겹치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저희가 몇 차시 면접을 보는지 안내를 하는데요. 그 안내된 차시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전 면접이라고 하면 꼭 오전에 면접을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면접 일정 같은 경우에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운이 좋았는지 저희 춘천교대랑 경인교대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다행히 경인교대가 오전 면접 그리고 경인교대가 이제 경인교대가 오전 면접이었고요. 춘천교대가 이제 오후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 대학 면접을 보고요.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춘천까지 넘어가서 면접을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면접 일정, 그러니까 시간이 겹치면 한 대학밖에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모든 전형에 있어서 수시에 있는 모든 전형에 있어서 따로 교사 추천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신 고등학교 장애 추천 공문을 꼭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인교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께 꼭 이 추천 공문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18학년도 올해 입시랑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요. 모집 인원이라든지 전형 그리고 선발 방법 등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이제 2019학년도는 이 지금 보시는 추천 공문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 공문이 폐지가 되었다는 거, 이게 2019학년도의 변경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국가보험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아마 타 대학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생계, 의료, 보장 이 중에 하나는 꼭 해당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다고 하면 이 저소득층 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이 안 되고요. 꼭 생계, 의료, 보장 이 세 가지 중에는 하나는 충족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농어촌 지역에서 졸업을 해야만 되고요. 다음에 부모님 역시 그 6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 자격 요건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꼭 유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최종 합격자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내가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를 이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지원 자격을 꼭 유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학생 전형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장애인 증명서만 발급 받으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단 이제 자폐성과 정신장애인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 전형에 관련해서 또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혹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차별해서 선발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장애 등급에 따른 저희가 따로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지원 자격에 해당만 되시면 되고요. 평가 방법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해 5도 학생 전형은 저희가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라서 신설된 전형이었고요. 그래서 대청, 백령, 연평도 학생들만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형 방법 및 반영 비율인데요. 일단 1단계에서는 저희가 서류 종합평가를 통해서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배수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요. 그래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6학년도부터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를 했고요. 아마 내년도 그 이후도 아마 계속 미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서류평가 평가 방법 및 항목인데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 요강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은 크게 교직 기초지식 역량과 교직 인적성 역량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서류평가 요소와 대상인데요. 일단은 교직 기초 지식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역량과 가장 연관이 있고요. 저희가 이 교직 기초 지식 역량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그 학생의 평균 등급만 보고 그 학생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등급이니까 너는 100점, 너는 1.5니까 90점 이런 식으로 평균 등급 정량화된 수치만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교과목 그리고 전 학년의 석차 등급이라든지 그리고 원점수 그리고 단위수 표준 편차 그리고 학년별 성적 추이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 학생의 교직 기초 지식 역량은 얼마다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 정량화된 수치만 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학년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년별 성적 추이를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이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따로 1학년은 20%, 2학년 30%, 3학년 50% 이런 식으로 따로 반영 비율을 정해놓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대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체능 과목도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직 인적성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교과 영역을 제외한 비교과 영역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역시도 교직 인적성 역량을 평가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발표자분이 잘 안내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영역이 가장 평가의 비중이 높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참고 자료 역시도 저희 모집 요강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평가가 반영이 안 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교대, 저희 면접이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일단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개인 면접을 봐야 되고요. 다음에 또 집단 면접을 봐야 됩니다.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타 대학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확인 면접 또는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발표자분이 또 면접 평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 면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험생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4에서 6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면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제본부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방식입니다. 토의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 모의 집단 면접 동영상이 입학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동영상 속에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단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 아주 교과목에 교과에 심화된 지식을 묻는 수준은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고등학생이라면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한 번은 고민해 봤을 만한 그런 주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 입학 전형의 전년도 기출 문제였고요. 이제 정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저희 보통 교대가 거의 나군에 속해져 있는데요. 경인교대도 나군에 속해져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일반 학생 전형으로 154명, 그리고 고른기의 입학 전형으로 총 44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저희 전형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시에서 한 250명 가까이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 경쟁률이었는데요. 일단은 2대1이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1.75대 1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솔직히 이 경쟁률을 보면서 사실 이제 블로거라든지 카페에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경인교대 정시 펑크 났다. 근데 사실 입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보다는 약간 조금 소폭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성적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게 크게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거의 1.75대 1이었는데 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형 일정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 정시 모집 요강을 이렇게 공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정시 모집은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과 이렇게 만학도 전형이 있는데요. 이 지원 자격은 아마 수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일반 학생 전형은 대신 삼수생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역시도 수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수생이라는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저희가 수능 성적만 가지고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다음에 2배수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1단계 성적 70, 면접 30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시에서는 일단 학생부 교과 영역은 반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요. 저희 활용 지표는 100분입니다. 100분위를 활용 지표로 삼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평가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100, 그리고 2등급부터 이렇게 5점씩 감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나형에 따른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저희가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5등급부터 이렇게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2점씩 감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합격자를 사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그리고 탐구 영역의 100분위, 그리고 영어의 환산 점수를 다 더하신 다음에 곱하기 2.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시 모집의 면접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을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정시에서는 발표 면접입니다. 그래서 정시 면접 같은 경우에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출제본부가 꾸려지고요. 그리고 그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학생이 발표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면접실에 입실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먼저 그 출제된 문제를 주고요. 본인이 면접실에 가서 이제 발표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이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수험생 1명 개인이 면접실에 입실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게끔 한 4분 정도 발표를 하고 나머지 6분 정도는 발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 면접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기출문제도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성비 적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성비 적용을 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정원 내 모집 인원, 그래서 수시 최종 합격자를 포함해서 한쪽 성이 80%가 초과되지 않게끔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요. 여기에는 다수,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여학생, 남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수시 모집에서는 여학생이 지원하는 비율이 높고요. 정시는 수시보다는 약간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 남학생의 이제 합격자, 최종 합격자가 60명이라고 할 경우 이제 정시에서는 저희가 남학생을 꼭 55명을 선발이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시 모집에 있어서 정원 내 전형에 있어서 남학생이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시에서 이렇게 115명을 꼭 선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탈북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수능 위주가 아니고요. 다음에 면접만 보고 이렇게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전형 결과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총 340명을 모집을 했는데 최종 등록자는 3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정시로 이월을 했고요. 다음에 예비 번호는 총 170번까지 나갔습니다. 사실 교대가 이렇게 예비 번호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타 교대도 상황이 거의 비슷하고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은 경인교대를 지원한 학생이 저희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부산 지역의 학생이 경인교대도 지원하고 부산교대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두 대학에 중복 합격했을 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교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 번호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비 번호 같은 경우에는 면접 결시자를 제외한 0.5배 수까지 예비 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0명 모집에 170번까지 저희가 예비 번호를 부여를 했는데 이 170번까지 다 돌았는데 21명을 저희가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타 교대도 거의 마찬가지 실정이고요.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 번호가 좀 많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성별 인원인데요. 수시에서는 압도적으로 여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뿐만 아니라 지원자도 거의 이 정도의 분포도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한 85%, 그리고 남학생이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인원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경인교대다 보니까 경기 지역, 서울, 인천
이 세 개 지역이 가장 합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교 유형별 인원인데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특목고는 최종 등록자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고교 유형별을 구분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또는 자사고라고 해서 그 학생을 조금 더 가산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특목고를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배제를 한 건 아니고요. 솔직히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서 평가하지를 않다 보니까 특목고 학생이 수시에서는 좀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사실 최초 합격자 중에서는 특목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학생이 지원을 했죠. 뭐 1등급, 2등급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시켜놨더니 역시 다른 데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졸업 연도별 인원인데요.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 있어서는 졸업 예정자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도를 이렇게 지금 굳이 사진을 안 찍으셔도 되고요. 이 내용도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결국 작년도 1등급 대학생이 99%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또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은 또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원자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000명,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0명 가까이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 지원자 중에 70%가 1등급 대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여기 1.5등급 이내에서 다 선발했었어야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 성적은 물론이고 비교과까지 같이 이렇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등급 대 학생들 역시도 비교과를 잘 준비를 합니다. 그 학생들도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라든지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에서 교직 인적성 역량에서 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교직 기초지식 역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등급 대 학생이 좀 많이 합격하는 편이고요. 농어촌이라고 해서 크게 성적이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하도 이렇게 많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과 성적의 분포도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앞선 교직 적성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시 저희 선발 인원 현황인데요. 일단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58명이 원래는 선발 인원이었는데 21명이 2월이 돼서 총 279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했고요. 다음에 예비 번호는 43번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성비 적용 선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년도는 따로 정시에서 성비 적용 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수시 모집에 비해서. 그래서 전년도는 따로 정시에서는 성비 적용 선발을 하지는 않았고요. 최종 등록자의 성별 인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도 하고요. 많이 합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시 역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가장 많이 이렇게 최종 등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고교 유형별 인원은 이제 수시랑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시에 있어서는 학생부 교과 영역을 반영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도 하고요. 그만큼 많이 합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졸업 연도별 인원은 이제 2014년 이전 졸업자도 많고요. 그래서 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희 경인교대로 이렇게 다시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수 또는 재수, 삼수를 해서 들어오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 성적이었는데요. 전년도는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영역 중에 합이 총 946.876이 평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인천 캠퍼스가 있고 경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1, 2학년은 여기 인천 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3학년이 되면 이제 경기로 넘어가서 3, 4학년 교육과정을 경기 캠퍼스에서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05년도에 아마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육적인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유흥가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요. 정말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 캠퍼스 안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편의점도 저녁 8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 덕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전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률이 92%였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거의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명 중에 9명이 합격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재학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졸업생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92%보다 더 높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산을 뒤에 끼고 있는데요. 이 산만 넘어가면 바로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산을 넘어가면 바로 서울대가 있고요. 그만큼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교대에 입학을 하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맞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등록금이 한 150만 원, 뭐 1학년 때는 입학금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였는데 보통 한 학기에 한 1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장학제도, 교내, 국가, 근로, 봉사, 외부 이렇게 장학금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인교대 3대 바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4년 동안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많이 알바도 많이 하는데요. 교대 학생들의 또 특권이 있죠. 많이 하는 알바. 예, 과외 알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이렇게 싸지만 본인의 이제 생활비 정도는 본인이 벌어서 이렇게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또 저희 기숙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에도 있고요. 경기에도 기숙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총 500명 가까이 수용이 가능하고, 경기 캠퍼스는 약 700명 가까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윤리, 수학, 뭐 음악 교육과, 뭐 사범대처럼 이렇게 뭐 학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내용을 적더라고요. 경인교대 수학교육과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입학하실 때는 초등교육과로 입학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합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 문자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14개 심화과정 중에서 우선순위, 그래서 1순위부터 14순위까지 이렇게 매기게끔 되어 있고요. 최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배정은 하되 대신에 이제 인기 있는 심화과정이 있겠죠. 네, 보통 영어교육, 수학교육 또는 국어교육 뭐 이런 이제 심화과정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1순위를 다 배정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입학 성적 가지고 약간은 좀 자르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심화과정에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종합대학에 보면 전과제도가 있죠.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에도 심화과정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체육을 싫어하는데 체육교육과에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뭐 과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고등학교의 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해 입학 인원이 한 66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660명을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 역시 여러 전공 교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 전공 교수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 개념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윤리교육과에 내가 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윤리 과목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다 배워야만 되고요. 윤리교육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윤리와 관련된 심화된 전공을 몇 개 더 이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윤리교육과든 수학교육과든 전 교과목을 다 배우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졸업할 때도 경인교육대학교 뭐 윤리교육과 졸업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심화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네. 저희 쪽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등급이면 지원 가능하고 합격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저희도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1.5등급 또는 1등급 아니면 안 뽑아 라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를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단순히 그 학생의 내신 등급만 보고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신 성적이 1.1인 친구가 불합격을 했습니다. 1.1인 학생도 불합격을 했고요. 사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교대 생각이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교과 성적이 좋으니까 한번 경인교대도 한번 지원해보자. 그런 친구였고요. 사실 경인교대에서 그런 친구를 뽑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른 정말 교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교과 성적만 보고 뽑는다면 물론 그 학생을 뽑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교직 인적성이라고 해서 정말 교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진학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그에 맞게끔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면이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내신 몇 등급이면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또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입시라는 게 사실 저희가 절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도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해야 되고 교내 수상실적은 뭐 몇 회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이 어떤 A라는 학생은 100시간을 했고 B는 50시간을 했다. 그러면 정량적인 수치만 보면 A라는 학생을 선발해야겠지만 A라는 학생은 정말 뭐 관공서에 가서 문서 정리로 8시간씩 이렇게 뭐 단기간에 100시간을 채운 친구가 있고 B라는 학생은 50시간밖에 안 되지만 정말 매주 꾸준하게 뭐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교육봉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거죠. B라는 학생이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정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까지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내신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평균 등급만 보고 그 학생의 교직 기초지식 역량을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입시라는 게 모집 인원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A라는 학생이 정말 우수하지만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고 A라는 학생이 분명 우수하지만 그 학생보다 뛰어난 B라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는 B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입시의 지원자 풀은 바뀝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교대가 뭐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자 풀도 많이 학업 뭐 성적도 좋고 비교과 활동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시대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뭐 이 입시 결과도 많이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인 내신 등급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인재상인데요. 뭐 솔직히 이 인재상보다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내 아들, 딸을 이 학생이 나중에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아들,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학생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적성 역량에 따른 뭐 저희가 반영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교직 기초 지식 역량은 단순히 이제 교과 성적 평균 등급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뭐 전학년, 전 과목의 석차 그리고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교직 인적성 역량 같은 경우에는 교대에 대한 진학 의지와 교직관이 분명한지를 보고요. 다음에 후에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교직 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이런 역량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따로 반영 비율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이 학생의 A라는 학생의 학생부만 보고 평가를 하고 자기소개서 따로 보고 평가를 하지를 않고요. 평가를 할 때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같이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서를만 잘 써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평가 자료로 사용하는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조하기 위한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따로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개 다 하지만 중요한 자료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교내 수상 실적도 많이 좀 문의를 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단순히 저희가 수상 실적에 있어서도 수치, 그러니까 개수를 세서 이 학생은 20개를 받았네? 이 학생은 10개밖에 안 받았네? 그러면 20개 받은 친구가 더 우수해.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수상 실적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과정이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참고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또 개별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내 수상 실적을 남발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름 뭐 스마일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웃고 있으면 주는 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내 수상 실적을 평가를 할 때도 양적으로 평가를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그 교내 수상 실적이 정말 그 학교에서 의미가 있는 수상 실적인지 기록인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할 때는 저희가 고교 프로파일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 속에는 교내 뭐 이렇게 대회 실적이라든지 현황 같은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이 정말 그 학교에서 의미가 있는 상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상을 받아야 더 유리할까요? 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뭐 솔직히 교대는 전 교과목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 있어서 이 상을 받으면 뭐 평가에 유리하다. 그런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의 이제 역량이라든지 내가 수학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제 본인의 역량, 관심 분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받은 상들은 다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3년 내내 물론 초등교사였던 학생들이 거기에 그 진로에 맞춰서 정말 잘 준비를 하겠죠.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뭐 내가 교사가 꿈이 아니었는데 3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갑자기 진로가 바뀌었다. 그러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내가 초등교사가 3년 내내 아닌 친구들도 교사 또는 아닌 친구들도 전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17, 18, 19살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도 내가 어떤 전공에 진학을 한 다음에 나는 이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등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 진로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단순히 이 진로가 변경된 사유가 뭐 초등교사, 공무원 좋지 또는 부모님이 교대 진학하라고 해서 이거는 합당한 사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내가 정말 초등교사로서의 진로 변경이 있었다면 그만큼 고민한 흔적 그리고 사유, 이유라든지 이런 게 학교생활 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로가 변경된 거에서 그치지가 않고 내가 정말 초등교사를 꿈꾸면서 그에 맞는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해야만 되겠죠. 단순히 진로 변경된 이후에 뭐 새로운 진로와 관련돼서 교내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뭐 하고요. 그러한 또 내가 진로 변경된 이후에 노력한 과정들이 학교생활 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에 잘 기술이 되어 있다면 진로 희망사항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은 다음 자기소개서랑 면접 특강 이후에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면접 질문 시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